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토요일 기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이제 전시를 하셨었는데요. 그 전시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겨운 교수님께서 크로스 레이시오 사용 변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혜경 선생님부터 네, 설명이나 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공유를 살짝 인트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보신 다음에 그 후반에 뭐 더 보여드릴 거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됐죠? 이게 어 근데 화면이 어, 어, 아이고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서 됐죠? 지금 저희 전시를 했고요. 전시 제목은 마이크로그래피아였어요. 그리고 요 전시는 지금 대전에서 그 아티언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아티언스 사업은 이제 대전 광역시랑 대전 문화재단에서 같이 주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냥 2년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 대전에 있는 연구원들, 그러니까 박사님들께 그 협업 주제를 받고 그 주제를 공고를 내갖고 아티스트들한테 공모를 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봐라. 그럼 심사를 해갖고 매칭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2년 차에 전시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제 참여한 주제는 이제 생명과 의약품 안에서 수학이 예술을 만나다 이런 주제였고, 근데 제가 시작한 거는 작년이고요. 올해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매칭된 박사님은 이경윤 박사님이라고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약물 동태학이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고요. 그 박사님이 하시는 약물 동태학이라는 게 약물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흡분 대배라고 어떤 식으로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과정을 연구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갖고 이제 그 약물의 인체에서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이제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요 내용을 기술보다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미리 아시면 이제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와서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SF적 이야기를 제가 좀 만들었고요. 그 주인공은 이나부 글리플로진이라고 그 당뇨병 치료제란 약물이에요. 그 약물이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를 탐험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가는 과정을 나레이션으로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인체는 이제 혼론이라는 제가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홀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형상이 제가 구체를 이용해서 어떤 구면 기하학을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구의 모양을 변형해서 제가 이 그 스터디 때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공유를 중지를 하고 다른 이제 제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네네,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소리를 지금 공유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음, 줌, 줌,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됐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컴퓨터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서 제가 잠깐 암호를 찾아봐요. 지금 소리가 음,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생을 하고 요쯤에서 중심에 있는 펌프가 소리가 나오나요? 네네, 소리 나옵니다. 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내 이름은 이나보 글리플로진. 지금 홀론에 들어와 있어. 36시간 동안 이 세계에 머물렀다 떠날 거야. 홀로는 물을 머금은 동그란 캡슐처럼 생겼어. 중심에 있는 펌프가 물을 계속 흐르게 해. 나는 조르를 따라 이동하며 홀론의 모든 구역을 탐험할 거야. 그리고 목표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돼. 홀론에는 유닛이라는 더 작은 세계가 37쪽이나 존재하고 있어. 모든 유닛에도 홀론처럼 구역 막으로 둘러싸인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삼차원 공간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구면을 만들어. 구면이 오목해 보이는 쪽을 구의 내부라고 해. 그러면 구면이 볼록해 보이는 쪽이 구의 외부겠지? 그런데 홀론에서 평면과 곡면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평면이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휠 수 있다면 이 세계에서 구의 어느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을 바뀌라 해야 할까? PCT 세그먼트 1. 내가 활동하는 구역이야. 여기서 단백질 SGLT2가 포도당을 재흡수해. 유닛 밖으로 나가는 포도당을 다시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지. 이 과정에서 SGLT2는 포도당과 결합되거나 분리된 상태로 분자 구조를 바꿔가며 초당 수천 번 열리고 또 닫혀. 내 임무는 SGLT2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해. 12시간 후 이 결합이 약해지면 나도 다른 물질과 함께 홀론을 떠날 거야.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서 열평형 상태에 이른다고 해. 이 말은 고립된 세계는 결국 무질서가 최대가 되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겠지. 생명체에게 이 상태는 죽음일 거야. 태양에서 시작한 에너지는 홀론의 가장 안쪽까지 도달해. 태양 에너지는 유닛이 마치 무질서의 저항에서 질서정연한 춤을 추듯 작은 불꽃을 태우며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 나는 하루에 0.3mg씩
홀론에 들어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독으로 변해. 홀론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양이 많아지면 홀론을 파괴할 수 있어. 홀론의 막은 다른 세계의 물질이 한없이 들어올 수 없게 하지만 지금도 막에 뚫린 구멍을 입자들이 쉴 새 없이 통과하고 있어. 막은 경계이자 통로가 돼. 그리고 홀로는 막을 통과해 흐르는 수많은 작은 독을 아름답게 배열하는 시스템인 거야. 음.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진이 좀 있어 갖고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음, 아까 어, 지금 요건 이제 아, 잠깐만요. 왜 한 칸이 안 넘어가지? 음, 음. 여기 지금 정경사진 이런 식으로 찍어봤고요. 아, 지금 요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여기 있는 조형물들은 3D 프린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3D 프린팅한 조형물 이렇게 좌대에 올려놨고요. 지금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는데 이게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명이라서 그 나레이션 5개 조형물이 있고 그 5개 섹션에 맞춰갖고 이제 조명이 켜졌다 꺼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드로잉을 좀 걸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경은 이제 그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블렌더로 보여드렸던 그런 형체들이 이렇게 3D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뒤에 드로잉을 요 5개 조형물에 관련된 드로잉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 여기 있는 이제 선은 그 3D 모델링 할 때 나오는 선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어 갖고 프린트를 하고 그때 이제 쓰인 이제 공식이라던가 제가 여기 뭐 코딩할 때 썼던 그런 코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손으로 이제 적고 그때 제가 했던 그 작업하면서 했던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봤는데 그때 그림 그렸던 것 같은 것도 좀 중간중간 그려놓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드로잉을 같이 놨었습니다. 네, 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궁금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약간, 어, 좀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그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네. 그 이렇게 스크린에 영상 나오는 거 있었죠. 네네. 그게 이런 식의 혹시, 이제 네네, 그저 큰 영상 있잖아요. 네. 저거 네. 혹시 몇 분짜리인가요? 이게 6분 30초예요. 그 큰 그림에, 그니까 뭐냐, 벽면에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이요? 네, 그것도 6분 30초고, 이제 음. 나레이션이 그 영상,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음. 영상에 맞춰서 6분 30초에 맞춰서 나레이션이 다섯 가지 섹션이 돌아가고, 그리고 조명이 같이 돌아가고, 네. 뭐, 얘가 계속 이렇게 그냥 구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양, 나중엔 여러 개로 분화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실제로 본 것처럼 약간 네.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네, 네, 되게, 네, 잘 만드셨네요. 그래서, 또 해주실 말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평면 그림 한 번만 좀 더 볼 수 없을까요? 아, 그냥 더 드로잉. 보고 싶어서요. 네네. 네네. 네. 음,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그러면 그 작업하시면서 나오는 그런 네. 어, 어, 이제 저희가 네, 그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게 네, 이거를 거의 대부분 제가 결국은 다 사인 코사인으로 하게 됐고요. 음, 그러면 이제 코딩하면서 걔를 이제 그 루프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렇게 뭐 저희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고 그 점에 맞춰서 선과 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표면을 입히고 재질이랑 뭐 색깔 같은 걸 입혀갖고 저는 그냥 색깔은 흰색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페이스를 갖고 있는 면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 형체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 면들, 버틱 점들을 이렇게 이어 놓은, 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옵션이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그 밑에 수식은 다 손으로 쓰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코딩을 할 때는, 그, 하는데요. 여기 드로잉 작업에는 그냥 연필로 써봤습니다. 음. 저희가 그냥 어떤 수학이라는 게 되게 정신적인 활동 같아도, 뭐, 직접 뭐 손으로 풀어봐야 하고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제로 풀고, 어, 그, 뭔가 이게 타이핑을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육체적인 행위로 작성을 하면서 어떤 형상을 계속 상상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냥 되게 어떤 육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요 수식을 사실은 뭐 프린트하면 더 쉬웠을 텐데 이미 있는 거니까 어 그냥 약간 그런 측면을 좀 은연중에 느껴지게 하려고 좀 손으로 아주 일부만 좀 써봤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음. 그, 어, 그 코딩할 때 썼던 코드들도 조금 써봤고요. 네. 음. 되게 전시에서도 제가 이제 전시장에 있으면서 관객분들을 좀 만났는데
사실 드로잉이 되게 작은 섹션이었는데 드로잉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음. 음. 만약에 제가 전시 구경하러 갔어도 드로잉 네. 앞에서 제일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직접, 이제 네. 네, 관객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이제 좀 상상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로잉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3D 인쇄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드신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 조형 요거요? 네네. 이런 네, 거는 그 네, 잘라서 인쇄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 통째로 인쇄를 네, 통으로. 근데 이소연 선생님도 3D 기찻길 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건지, 저는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네, 그 최혜경 선생님은 블렌더 쓰시나요? 네네, 네, 네. 저는 그거는 아니고 좀 더 기계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아, CAD 프로그램을 헤드, 사용하고 그런 거는 이제 곡면 모델링이 확실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쪽에 기능 구현이 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기는 뭐라고 하긴 그렇죠. 굳이 그걸로 곡면 모델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뭔가 블렌더 같이 음, 약간 그런 쪽에 특화된 걸로 만드신 걸 보니까 되게 음, 신기해서, 네. 이제 요거 3D 프린팅을 하려면요. 사실 모델링은 다 아무거나 뭐 마야나 블렌더, 캐드도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 업체들이 있잖아요. 프린트 업체에 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걸 해주는 디자이너 분께 맡겼어요. 아, 그거를 따로 해주시는 분이 네. 계시고, 그걸 좀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기계에 파일을 넣었을 때 오류가 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 3D 프린팅 업체에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작가들 작업을 많이 해주시는 분한테 맡겼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이제 정부의 어떤 기금 같은 걸 받아서 운영하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사실, 네,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근데 테스트로 해보거나 그럴 때는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네, 그쵸. 네, 수원대가 괜찮다고 들었어요. 수원대에 있는데. 네, 오,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드로잉에서 이렇게 네, 곡면이 많은 모델을 실제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음, 신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제가 사실 이름을 외우지는 못했는데 아, 당뇨병 약, 네, 당뇨병 치료제. 네. 네네, 치료제랑 연결을 음, 시켜서 이렇게 콘텐츠화 시켰다는 게 음. 네,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네, 네, 진짜 인쇄한 건 특히 정말 신기하네요. 너무 예쁘게 매끈하게 잘 돼가지고. 네. 조금 잘하는 데서 했습니다. 음. 네. 음, 저도 만약에 실제로 갔었다면 일단 입체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 평면에 그렸던 음, 얘네들을 서로 좀 이제 같이 보면서 음, 보면 그게 조금 더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보신 분들도 여기 또 실제로 이 모델 그 3D 프린트 인쇄한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여기 이제 종이에 한 거를 또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아마 저도 그렇게 가서 갔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미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 약간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스토리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가 꼭 어떤 협업이라는 그 매칭이 된 그 연구원 분의 또 연구 내용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을 스토리로 넣게 됐고, 저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떤 그게 스토리로 들어오면서 좀 어색하면서도 이제 작업이 되게 구체성을 띠게 돼서 재밌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제가 요 모양을 중간에 저희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요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스터디에서 알게 된 배경 지식으로 막 찾아서 약간 응용한 형체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또 클라인 병처럼 이렇게 다시 여기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구멍이 세 개가 뚫려갖고. 그러니까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도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약간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나오는 좀 그런 형체를 만들었는데, 되게 그 학생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음. 그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고 나오는 게 세 개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이게 약간 구멍 세 개짜리 토러스처럼 지금 여기 하나가 있는데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도 세 개가 뚫려 있는데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혹시 그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공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은, 맞아요. 여기서 넣으면 딴 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 모양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 세 개, 아래서도 세 개. 그래서 여기서 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음. 오, 잠시만요. 이게 들어가는 구멍은 한 개 아니었나요? 세 개인가요? 잠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잠시만요. 그럼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각도. 네, 잠시만요. 음. 약간 바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반바지 느낌. 구멍이 세 개, 걔는 구멍이 두 개인가요? 이게 혹시 아까 사실 영상에서 각도가 다르게 위에서 봤던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구멍으로 넣으면은 어떤 구멍으로 주로 나오는지가 잠시만요. 네, 궁금해서. 음, 음. 요건데요. 네네. 네.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게. 네, 이렇게. 그 여기 모형으로 안으로 볼 들어가서. 때는 조금 비대칭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대칭이 있네요. 대칭성이. 네, 맞아요.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도 똑같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이어져, 요 세 개 구멍이 이어져 있는. 내부는 공동 하나인 거죠? 음,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네. 잘려서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어, 그,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모양이, 어, 딱 내부가 없고 그냥 면들이 어떻게 짜맞춰진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요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냥 얘네 위에서 보면 여기 세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아래서 봐도 여기가 요 세 개가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좀 모자 같이 생긴 모양의 아래에 뭔가 있는, 음. 얘네를, 아, 예. 를 보면 그냥 지금, 아, 예. 여기 윗면만 어쩌다 막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는데, 음, 이렇게 면이 구체에서 이렇게 볼록한 면 하나랑 이렇게 구면이 들어가 있는 면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거의 조합해서 만들게 된 모양입니다. 다른 걸 보고서 좀 응용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요걸 지어보면 약간 이런 식의, 네, 음, 네, 저희 사실 전시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이 막 되게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진 않았는데요. 저희 스터디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와, 음. 이게 인쇄가 된 것도 신기하고요. 만드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하다 보니까 막 만들어지고, 이제 인쇄 업체에서 이게 한 번 인쇄를 하면서 무너져갖고 다시 아, 해주셨거든요. 예, 예. 이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막 자글자글 막 복잡한 것도 그렇고, 좀 되게 부담스러워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 정도로 발표를 할까요? 네, 그러면, 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경훈 교수님께서 사양 공간 위에서 사양 변환 얘기 조금 더 해주시기로 하셔서 네, 그거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까보다 더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아까보다 조금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뭐 사용 변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뭐 좀 그냥 구체적인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영상을 본다면 이런 얘기 하려니까 갑자기 약간은 네. 자, 아무튼 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번에 그 우리가 뭐 어떤 R 일단 R일 때 할 거니까
RPN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R의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 차원에서 이제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의 점으로 봐가지고 만든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 어떤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 또 바이젝션이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그 사용 공간에서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항상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바이젝션 되겠죠. 그리고 이 사상이라는 것은 어, 라인을 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가장 간단한 사용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 이런 걸로 표시가 되고, 이 녀석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 여기에 원소 어떤 U라는 게 있으면은 AU 더하기 B, CU 더하기 D로 나눈 걸로 우리가 항상 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이제 분모가 0일 때라든지 U가 무한대일 때는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항상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좀 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안에 R1하고 R0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XY라는 게 있었을 때 R1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X인 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인 거. 0인 것은 뭐 항상 X인데 이 녀석은 1, 0이랑 같아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RP2 같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XY 0인 거. 그 다음에 이것은 00X인 거. 아니, XY 1인 거. 그다음에 0이고, 그다음에 이건 1로 우리가 만든 게 있었고, 00x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y가 0 아니고 x가 뭐 y 이건 상관없구나.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우리가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끝에서부터 1이냐 뭐 0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셋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RP2에서 RP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녀석은 R2를 이 안에 담고 있고 R1하고 R0에 무한대 포인트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R2에 들어있는 어떤 그 원이라는 거하고 특히 이제 이 안에서는 원이라든지 쌍곡선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이런 게 구별이 안 된다. 이 얘기에 이제 의미를 그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생각할 거예요. 3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데 어떤 행렬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F라고 썼더니 같은 F가 있어서 대문자로 쓰고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만약에 그 가역이면은 역행렬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정의된 성형사상이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상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은 뭘로 주느냐? X, Y, G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AX, BY 더하기 CG, DX 더하기 EY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이 R2만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XY1이라는 게 뭘로 할 거냐면은 AX, BY, C, EX, EY, GX, HY, I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녀석이 0이 아닐 테니까 이 녀석은 뭘로 보면 되냐면은 으악, 각각을 나눠버린 거 있죠? 있고 그다음에 여기 1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녀석을 뭐하고 동일하게 봤냐면은 이 녀석하고 이 차원에 있는 점이랑 동일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뭘로 보내는 걸로 보는 거냐면 XY를 이걸로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C를 G, X, 아이고 너무 쓸 게 많아. 아니, 분모 뭐 이렇게 돼. 이러한 맵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고 있을 때 이 녀석을 이제부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모가 0 아닐 테니까 뭐 이제 일단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분모가 0인 경우는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앞쪽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가서 뭔가 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이 주어질 텐데 그 식이 뭐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원이었으면은 반지의 이름 원이었으면 여기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해서 어떤 식을 만족하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저 맨 처음에 그 행렬을 이렇게 간단한 걸 잡아볼 거예요. F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1, 0, 0, 0, 0,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루기 위해서 이런 걸 잡을 거예요. 아마 어떤 행렬인지 익숙할 거예요. 이 행렬의 모양이 보시면 알겠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일종 회전에 해당하는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뭘 보낼 거냐면은 x, y라는 것을 사인 알파에다가 y, 코사인 알파에 한게 되고, 근데 1이니까 g는 그다음에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사인 알파 y, 코사인 알파가 되고 코사인 알파 y, 사인 알파 이렇게 보내는 사상이 될 거라고요. 여기서 왜냐하면 g는 1이니까 여기서 g가 1인 걸로 항상 이해를 해서 나눗셈을 한 거니까 이런 사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x 프라임 앞에 걸 x 프라임 이제 y 프라임이라고 둘 텐데 뭐 잘 알겠지만 이 녀석의 역변화는 반대로 회전하는 회전 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가지고 x, y를 거꾸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x는 거꾸로 쓰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부호만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y는 y 프라임에 어, 잠깐만 뭔가가 잠깐만요. 이게 맞죠? 이 녀석은 회전이니까 사인 알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y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알파. 뭔가가 좀 다 지금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게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대입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뭐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돼요. 제가 그 결과를 아예 써드리면 이렇게 돼요.
x 프라임의 제곱 코사인 2알파의 y 프라임의 제곱 2배 사인 2알파의 y 프라임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y 프라임의 제곱하고 x 프라임의 제곱 앞에 요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코사인 2알파가 양수면은 이게 이 앞에 개수가 둘 다 양수니까 타원이 나오겠죠. 타원 녀석이. 그다음에 코사인 2알파가 딱 0이면은 이때는 x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그다음에 사인 2알파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포물선이 나와요. 네, 코사인 2알파가 이번에는 음수면은 쌍곡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 변환에 의해서 원이 이렇게 더 옮겨간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용 변환 그리고 역변환이 있는 사용 변환들이니까 그 두 개 그것들은 사용 변환에 의해서 겹쳐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 놀라운 게 전혀 아닌 게 우리가 원래 이 R2라는 것은 R3에서의 높이가 1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로 제한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R2라는 게 현재 아까 X, Y, 1이라는 녀석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안에서 반지름 1인 그런 원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을 만족하고 G가 1인 녀석이니까 이런 원이라고요. 이 녀석을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공간에서는 요걸 지나는 이 점들은 다 이 직선들이라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이 나타내는 게 사실 이 직선을 대표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뿔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뿔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보면은 그 F라는 게 1, 0, 0, 0, 0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하고 G좌표만 어떻게 한 거예요? 회전한 거잖아요. 알파만큼.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이 원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뿔을 회전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파만큼. 그래서 이걸 회전하면은 원뿔을 회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회전을 할 텐데 그 녀석을 그 사형표면 안에 있는 이런 그림자를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원뿔이 회전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건 X축 방향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그림자를 보니까 타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그림자가 계속 이게 많이 가면은 이게 점점 가다가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이 평행해지면은 이 녀석이 포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기울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 말고도 이쪽에서도 이제 또 단면이 나와서 쌍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원뿔이라는 것을 그 여기 3차원에서 1차 변화는 굉장히 많은데 그 회전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물론 이 회전 말고도 그 3 곱하기 3 그 가역 행렬은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타원, 포물선, 쌍곡선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걸 다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나오는 네,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그 분모가 0인 점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분모가 0인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원이었을 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으면은 계속 이제 기울어가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타원이 계속 이렇게 길쭉해지는 타원이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포물선이 되는 순간 한 점이 여기 있던 이 한 점이 터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밑에 있는 사형 직선으로 가요. 그 녀석이 무한대 포인트로 가버린다고. 한 점이. 그래서 이 한 점이 가고 그 다음에 더 기울이면은 이제 여기 가까웠던 녀석들이 이쪽에 가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 만들었을 텐데 그건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얘기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어, 사실 뭐 사용 기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크로스 레이시오 얘기를 또 약간 해보면요. 음, 제가 이제 복비라고 부르는 네, 복합비, 뭐 복비. 네, 아무튼 이렇게 크로스 레이셔라고 부르는 녀석을 정의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현재 지금 뭐냐면 그냥 평면에서 복비를 정의하는 음, 평면에서는 정의할 수가 없죠. 직선 위에서는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사형 직선 위에서 복비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사형 직선 위에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음, 점 4개 P1, P2, P3, P4에 우리가 복비 이런 녀석을 정의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무한대 포인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 녀석은 R1하고 R0이니까 이 녀석 우리가 무한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를 포함했을 때 이 녀석의 복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근데 우리가 뭐였죠? 그냥 이 직선 위에 있으면은 직선 위에는 우리가 표준적인 좌표가 있잖아요. A, B, C, D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 이 사이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사형 직선에서는 그런 거리라는 개념이 무한대 때문에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1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이게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X1, Y1이라는 그런 점을 표시가 되고 P4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원래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 레이셔 P1 그러니까 이 사형 P4는 뭘로 정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원, 투가 분자에 있었죠. 이게 그, 하는 데마다 이게 컨벤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X1, Y1, X2, Y2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를 하고요. X3, Y3 그다음에 X4, Y4 이게 지금 현재 1, 2 그다음에 3, 4 여기가 지금 분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모는 1, 3하고 4, 2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2, 4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X1, Y1, X3, Y3 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식 4개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사용 직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 물론 이 P1, P2, P3, P4는 다 달라야 되고요. 같은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0이 되는 게 생겨가지고 한쪽만 0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성질이 우리가 요 녀석에 우리가 좌표를 잡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R2의 기저를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저를 잡는 방식에 따라서 X1, Y1의 표현들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기저에 의존하지 않아요. 나는 저 복비가 기저와 무관해요. 기저를 뭘로 세우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P1이라는 것을 X1, Y1이지만 그것을 다른 기저에 대해서는 X1 tilde하고 Y1 tilde하고 새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기저를 잡으면은 근데 그 녀석들이 사실은 항상 뭐가 되냐면은 요 녀석에다 뭔가 어떤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부르는 행렬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대입해가지고 해보면은 디터미넌트의 성질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다 부모 분자에 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 레이셔가 기저의 선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행렬로부터 만드는 사형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름 정리가 프로스트레이션은 그냥 사용 변환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느냐. 물론 P1, P2, P3, P4가 현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용 직선에 있을 때 얘기를 하고요. 사용 직선에 있을 때만 정의할 수 있고 그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용 평면에 있을 때 사용 평면에 있는 아무 점 혹은 사용 공간에 있는 아무 점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복비는 한 직선에 있을 때만 정의를 해요. 한 사용 직선에 있을 때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은 항상 사용 변환에 대해서 불변량이다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거 외에는 다른 불변량이 없어요. 다 이런 것의 역수라든지 이런 것의 뭐 제곱이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것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변량은 근본적으로 이 복비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뭐 사실 뭐 중요한 그런 뭐 정리 같은 게 있고 그런데 대충 크로스 레이셔의 사용 좌표에서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특별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진짜 실수였을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크로스 레이셔가 당연히 같고요. 그다음에 무한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뭐 1, 0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처음에 디터미넌트 용어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정의가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미 알고 있던 크로스 레이셔와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원래는 제가 지금 데자르그 정리라든지 파스칼 정리라든지 뭐 파퍼스 정리 같은 것도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네, 뭐 그건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혹시,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네네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조금 그 앞 페이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P1, 2, 3, 4가 같은 점이다 라고, 같은 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그 밑에 다음 네. 페이지에서 그 뭐죠? 네. 행렬, 일령 행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같게 되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서 안 되는 거죠. 분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될 것 같기도 이런 한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다 보면 어느 하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있으면. 네네네. 같은 점이 있으면. 예. 그래서 분모가 0이면 이것은 이제 수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크로스 레이션은 항상 수예요. 정확하게. 예. 근데 그럼 분자가 0인 거는 그래서 상관없지 않나요? 아, 예,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크로스 레이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건 네네. 항상 이게 순서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어떤 조합은 분모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그 이론에 좀 그 모자라는 점이 생긴 거죠. 어떤 특정한 순서를 고집해야 되고 이제 그 경우에 복비밖에 다를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죠. 네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어, 복비를 말씀하실 때 일단 RP1에서만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 RPN에서도 이야기하려면 어차피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는 네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게 한 결국엔 사형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한 RP1에서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그렇죠. 거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RP1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평면이니까 음, 원래 그 공간에서는 평면이니까 평면에서 그 평면 기절을 두 개를 잡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럼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저를 잡는다는 게 뭔가요? 아, 예, 예를 들면요. 그냥 가장 쉬운 경우가 R2인데요. R2에 우리가 일령이라는 거하고 아, 일령이라는 거하고 영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잡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반적으로 항상 AB라는 게 있으면은 이건 일령에다 A를 곱하고 여기에다 B를 곱해서 더하면 일령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녀석은 이 두 개에 대해서 그것을 상수배하고 상수배해서 더해서 항상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둘을 기저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10하고 11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A, B는 B에 11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B에 10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항상 이 두 개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저라고요. 그럼 똑같은 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이 AB라는 녀석이 똑같은 건데 이건 이 기저에 대해서는 A하고 B로 표시가 되지만 이 기저에 대해서는 A-B와 B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기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항상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수배하고 상수배해서 더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 녀석을 우리가 기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지금 R2에서랑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이게 막 차원이 달라지고 그러면 기저가 막 달라지는 건가요? R2에서도 네. 기저를 선택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음,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음, 들면은 뭐 1령하고 3령을 가져오면 이건 기저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다 음, 아무리 A 뭐 X를 하고 아무리 Y를 해도 음, 밑에서는 절대로 0밖에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기저가 안 된다고. 그게 바로 음, 뭐냐면 이것을 이게 사형기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세배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음, 사형기하에서는 이게 두 개 같은 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 사형기하의 용어가 있긴 있는데 음, 아무튼 뭐 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저는 백날 해도 절대 두 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개가 음, 쌍을 이뤄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만들 수도 없고 세 개 이상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두 개예요. 예를 들면. 음, 근데 이제 R3면은 무조건 세 개예요. 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요 행렬을 만들면 이 녀석이 항상 역행렬을 갖게 음, 되거든요. 그거랑 음, 똑같은 말이 돼요. 실제로.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요, 기저를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는 네. 어떤 그 어떤 어떤 기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론에 뭔가 더 부합하는 기저가 있는 건가요? 저, 예, 그렇죠. 더 좋은 기저가 있어요. 예, 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고유값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음, 음,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음, 뭘 해볼까? 어, 음, 갑자기 예 뭔가 있다고 치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이 녀석이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 그냥 뭐 음, 뭐 이런 거 만들면 돼요. 항상 대칭인 거 만들면 제일 편하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예를 들면 1령은 이게 1령을 곱해주면은 1, 2가 되고 0, 2를 곱하면 2, 3으로 가잖아요. 별로 규칙이 없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라고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 규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가느냐. 매번 계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 녀석의 좋은 기저를 다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 하면 되냐면은 이제 그게 바로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곱했더니 어, 그 어떤 걸 하면 되나?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해 보면 음, 3, 음, 별로 안 좋은 걸 잡았다. 자, 음, 아무튼 그래서 어떤 걸 잡으면요. 어, 어, A, B를 잡으면은 그게 잠깐만.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A, B의 뭐 상수배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상수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 게 두 개가 나온다고요. 아, 음, 잠깐만. 이게 좋은 예를 잡는 게 빨리 음, 우리가 설명하는 길이니까. 음, 음, 1, 그럼 4.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볼까? 음, 예,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것은 1하고 5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요. 이 음, 녀석은 예, 여기에다가 음, 1을 하면은 5, 5로 가잖아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2를 하면은 마이너스 1, 1로 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5배 1, 1이고 이건 5배고 이건 마이너스 1배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우리가 고유 벡터가 음, 있는데 이 음, 고유 벡터를 기절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음, 왜냐면 모든 녀석은 1, 2라고 마이너스 1, 2라고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 음,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행렬을 곱한 건 되게 쉽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5배를 하면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우리가 항상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음, 이게 하나만 계산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거 그냥 음, 100제곱하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제곱하면 그냥 바로 계산돼요. 음, 그래서 행렬에 관한 이 수많은 계산을 좋은 기저를 잡으면 계산이 잘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음, 그런 게 일단 하나의 목적이고 뭐 음, 이런 거 말고도 이유는 많은데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 이렇게 딱 좌표로 써진 거 말고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기저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1령이라든지 0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예를 들면 다항식을 생각하면 다항식은 더할 수 있고 상수배할 수 있으니까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기저가 뭐냐? 뭐 1x, x제곱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기저를 잡으면 편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어떤 기자가 좋은 기재나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량이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어떤 것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좋죠.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최혜경 선생님 질문 덕분에 좋은 선형대수 강의도 한번 네, 들은 느낌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최경 선생님 그 뭐죠? 전시 관련해서 네, 이렇게 앞부분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정영 교수님 사형 공간과 이제 사형 변환 얘기와 선형대수에 관련된 얘기도 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